웃으면서 곡하기. 서문으로 들어온 청장 용골대의 문서는 나흘 만에 어전에 보고되었다. 문서가 서식을 갖추지 않아서 응답하는 일은 난감했다. 예조는 품고를 반대했다. 법도도 없는 문서를 조정해 드릴 수 없으며 문서가 딱히 임금에게 오는 것이 아니므로 아뢰일 수 없고 보낸 자가 누구인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응답할 필요도 없고 무례한 문서로 어전을 더럽히고 성심을 다치게 할 수 없다고 김상원은 말했다. 이조판서 최명길의 생각은 달랐다. 문서가 비록 무례하나 이적을 상대로 예를 논할 수 없으며 임금을 향한 문서가 아니므로 임금에게 욕될 것이 없고 보낸 자의 이름 석자가 박혀있지 않더라도 적진에서 성 안으로 들어온 문서임에 틀림없으므로 글을 지어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땅히 주달해야 한다고 최명길은 말했다. 일몰 후 영의정 김유가 홀로 청대한 자리에서 임금에게 문서의 일을 아뢰었다. 임금이 신료들을 내행전 마루로 불러들였다. 내관이 용골대의 문서를 쟁반에 담아 서안에 올렸다. 임금은 신료들 쪽으로 서안을 밀쳐냈다. 들어보자, 읽으라. 당상들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가까운 성첩에서 총소리가 서너 번 터졌다. 조선병인지 청병인지 알 수 없었다. 총소리에 산과 산 사이가 울렸다. 소리의 끝자락이 산악 속으로 잦아들었다. 신료들의 귀가 소리의 끝자락을 따라갔다. 바람이 들이쳐서 그림자들이 흔들렸다. 읽어라. 들어보자. 병조판서 이성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신들은 차마 망측하여 읽을 수가 없나이다 전하. 당상의 벼슬이 무거워서 적의 문서를 못 읽는가. 과인이 경들에게 읽어주랴. 전하, 무슨 그런 말씀을. 임금이 승지를 불렀다. 승지가 당상의 뒷전에 꿇어앉아 용골대의 문서를 소리내어 읽었다. 너희가 선비의 나라라더니 손님을 대하여 어찌 이리 무례하냐. 내가 군마를 이끌고 의주에 당도했을 때 너희 관하는 비어 있었고 지방수령이나 군장 중에 나와서 맞는 자가 없었다. 너희가 나를 깊이 불러들여서 결국 너희의 마지막 성까지 이르렀으니 너희 신료들 중에서 물정을 알고 말귀가 터진 자가 마땅히 남아서 나를 맞아야 하지 않겠느냐. 나의 말이 예에 비추어 어긋나는 것이냐. 승지가 마저 읽기를 머뭇거렸다. 너희 군신이 그 춥고 궁벽한 토굴 속으로 들어가 한사코 웅크리고 내다보지 않으니 답답하다. 승지가 읽기를 마치고 물러갔다. 임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적들이 답답하다는구나. 이조판서 최명길이 헛기침으로 목청을 쓸어내렸다. 최명길의 어조는 차분했다. 전하, 적의 문서가 비록 무도하나 신들을 성 밖으로 총하고 있으니 아마도 화친할 뜻이 있을 것이옵니다. 적병이 성을 멀리서 둘러싸고 서둘러 취하려 하지 않음도 화친의 뜻일 것으로 헤아리옵니다. 그를 닦아서 응답할 일은 아니로되 신들을 성 밖으로 내보내 말귀를 트게 하소서. 예조판서 김상원이 손바닥으로 마루를 내리쳤다. 김상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화친이라 함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논할 수 있는 것이온데 지금 적들이 대병을 몰아 이처럼 깊이 들어왔으니 화친은 가당치 않사옵니다. 심양에서 예까지 내려온 적이 빈손으로 돌아갈 리도 없으니 화친은 곧 투항일 것이옵니다. 화친으로 적을 대하는 형식을 삼더라도 지킴으로써 내실을 돋우고 싸움으로서 맞서야만 화친의 길도 열릴 것이며 싸우고 지키지 않으면 화친할 길은 마침내 없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화, 전, 수는 다르지 않사옵니다. 적의 문서를 군병들 앞에서 불살라 보여서 싸우고 지키려는 뜻을 밝히소서. 최명길은 더욱 낮은 소리로 말했다. 예판의 말은 말로서 오르나 그 헤아림이 얕사옵니다.
화친을 형식으로 내세우면서 저기 성을 서둘러 취하지 않으면 성을 말려서 뿌리 뽑으려는 뜻이온데 앉아서 말라 죽을 날을 기다릴 수는 없사옵니다. 아니 피폐하면 내실을 도모할 수 없고 내실이 없으면 어찌 나아가 싸울 수 있겠사옵니까? 싸울 자리에서 싸우고 지킬 자리에서 지키고 물러설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이 사리일진데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이겠습니까? 더구나 김상원이 최명길의 말을 끊었다. 이거 보시오 이판. 싸울 수 없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이 전이고 지킬 수 없는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 수이며 화해할 수 없는 때 화해하는 것은 화가 아니라 항이요. 아시겠소? 여기가 대체 어느 자리요? 최명길은 김상원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임금을 향해 말했다. 예판이 화해할 수 있는 때와 화해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또 성의 내실을 말하나 아직 내실이 남아있을 때가 화친의 때이옵니다. 성 안이 다 마르고 시들면 어느 적이 스스로 무너질 상대와 화친을 도모하겠나이까. 김상원이 다시 손바닥으로 마루를 때렸다. 이 판의 말은 목매하여 본말이 뒤집힌 것이옵니다. 전이 본이고 화가 말이며 수는 실이옵니다. 그러므로 전이 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옵니다. 더구나 천도가 전하께 부응하고 전하께서 실덕하신 일이 없으시며 또 이만한 성에 의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싸우고 지켜서 회복할 길이 있을 것이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는 더욱 가라앉았다. 최명길은 천천히 말했다.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말일 뿐입니다. 상원은 말을 중히 여기고 생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갇힌 성 안에서 어찌 말의 길을 따라가오리까? 김상원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여들었다. 전하, 죽음이 가볍지 어찌 삶이 가볍겠습니까? 명길이 말하는 생이란 곧 죽음입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신은 가벼운 죽음으로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최명길의 목소리에도 울음기가 섞여들었다. 전하,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소서. 죽음으로써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치며 소리질렀다. 어허, 그만들 하라. 그만들 해. 최명길은 계속 말했다. 전하, 그만할 일이 아니오니 신의 말을 막지 마옵소서. 장마가 지면 물이 한 골로 모이듯 말도 한 곳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묘당의 말들은 이른바 대의로 쏠려서 사세를 돌보지 않으니 대의를 말하는 목소리는 크고 사세를 살피는 목소리는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사세가 말과 맞지 않으면 산 목숨이 어느 쪽을 쫓아야 하겠습니까? 상헌은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헌은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상헌을 충렬의 반열에 올리시더라도 신의 뜻을 따라 주시옵소서. 김상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묘당의 말들이 그동안 화친을 배촉해온 것은 말이 쏠린 것이 아니었고 강토를 보존하고 군부를 지키려는 대의를 향해 공론이 아름답게 모인 것이옵니다. 뜻이 뚜렷하고 근본이 굳어야 사세를 살필 수 있을 것이온데 명길이 저토록 조정의 의로운 공론을 업신여기고 종사를 호구에 던지려 하니 명길이 과연 전하의 신하이옵니까? 임금이 다시 주먹으로 서한을 내리쳤다. 이러지들 마라. 그만하라지 않느냐. 신료들은 입을 다물었다. 영의정 김유는 말없이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처마 끝에서 고드름이 떨어져 내렸다. 성첩에서 다시 총소리가 두어 번 터졌다. 임금이 김유에게 물었다. 영상은 어찌 말이 없는가? 김유가 이 말을
마루에 대고 말했다. 말을 하기에는 이판이나 예판의 자리가 편안할 것이옵니다. 신은 참남하게도 채찰사의 직을 겸하여 군부를 총괄하고 있으니 소견이 있다 한들 어찌 전과 화의 일을 아뢰 수 있겠사옵니까? 최명길이 말했다. 영상의 말이 한가하여 태평년을 인듯하옵니다. 전하, 적들이 성을 깨뜨리려 덤벼들면 사세는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전하, 늦추어야 할 일이 있고 당겨야 할 일이 있는 것이옵니다. 적의 공성을 늦추시고 늦추시는 일을 당기옵소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우선 신들을 적진에 보내 말길을 열게 하소서. 지금 묘당이라 해도 오활한 유자의 찌꺼기들이 없고 비국 또한 다르지 않사옵니다. 헛된 말들은 소리가 크고 한 골로 몰리는 법이옵니다. 중론을 묻지 마시고 오직 전하의 성단으로 결행하소서. 김상원이 말했다. 명길의 몸에 군운이 깊어서 그 분계가 당상인데 어가를 추운 산속에 모셔놓고 어찌 임금에게 성단 2글자를 들이미는 것이옵니까? 화치는 불가하옵니다. 적들이 여기까지 소풍을 나온 것이겠습니까? 크게 한번 싸우는 기세를 보이지 않고 화자를 먼저 꺼내 보이면 적들은 우리를 더욱 깔보고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것이옵니다. 무도한 문서를 성 안에 들인 수문장을 벌하시고 적의 문서를 불살라 군병들을 격발케 하옵소서. 애통해 하시는 교지를 성 밖으로 내보내 삼남과 양서의 군사를 서둘러 부르셔야 하옵니다. 200년 종사가 신민을 가르쳐서 길렀으니 반드시 의분하는 창의의 무리들이 달려올 것입니다. 최명길이 말했다. 상원의 답답함이 절하옵니다. 창의를 불러 모은다고 꼭 화친의 말귀를 끊어야 하는 것이겠사옵니까? 군신이 함께 피를 흘리더라도 적게 흘리는 편이 이로울 터인데 의를 세운다고 이를 버려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김상원이 말했다. 지금 묘당의 일을 성 안의 아이들도 알고 있는데 조정이 화친하려는 기색을 보이면 성첩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옵니다. 화자를 깃발로 내걸고 군병을 격발시키며 창의의 군사를 불러 모을 수 있겠사옵니까? 명길의 말은 의도 아니고 이도 아니옵니다. 명길은 울면서 노래하고 웃으면서 곡하려는 자유옵니다. 최명길이 또 입을 열었다. 웃으면서 곡할 줄을 알아야. 임금이 소리질렀다. 어허! 임금은 옆으로 돌아앉았다. 달이 능선 위로 올라 내행전 마루를 비추었다. 쌓인 눈이 달빛을 빨아들여서 먼 성벽이 부풀었다. 달빛은 눈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성벽은 땅 위의 달무리처럼 보였다. 추위가 맑아서 밤하늘이 새파랬다. 동장대 쪽 성벽이 별에 닿아 있었다. 김유가 임금의 고단함을 걱정했다. 전하, 무료한 말로 신들이 너무 오래 모시었습니다. 침소로 드시옵소서. 임금이 옆으로 돌아앉은 채 벽을 향해 말했다. 마루가 차니 경들이 춥겠구나.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늙은 상공이 물 흐르듯이 다가가 미닫이를 열었다. 침소로 들어가려다가 임금이 신료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바늘은 구했는가? 김상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병조판서 이성구가 말했다. 민촌의 대장간에서 대바늘을 만들어 올렸사옵니다. 길이가 5치이옵고 대가 야무져서 쓸만하옵니다. 이성구는 손가락으로 마룻바닥에 5치 길이를 그어 보였다. 임금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상공이 미닫이를 닫았다. 미닫이 안쪽에서 임금이 자리에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마실 것을 다오. 상공이 수정과를 드렸다. 신료들은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안에서 말했다. 야심하다. 다들 돌아가라. 신료들은 행궁 밖으로 나와 초소로 돌아갔다.
눈길이 미끄러웠다. 별감들이 달려나와 늙은 당상들을 부축했다.